교수님에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늘 교수님 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뵙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로 처음 뵈니까 네 이렇게 아주 건강해 보시고 그리고 어쩜 이렇게 늘 이게 맑으신지 건강 이렇게 유지하시는 특별한 비결이 좀 있으신지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아주 몹시 나빴어요.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내 건강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자라서 25세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이 중요하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은 따라오더라. 네. 아마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생각이겠지만 제 기억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교수님은 교수님의 그 생활하시는 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맞춤형 건강관리법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건강관리법이 스포츠센터 가서 매일 운동하고 뭐 주말이면 등산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정말 일 위해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자기 관리하면서 일에 집중하면 그냥 건강은 따라온다 하는 말씀이 아주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 다니실 때 제가 볼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무슨 과목을 학교 다닐 때 좋아하셨어요? 과목은 잘 특별한 건 없었고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한반에서 공부하고 소설가인 황순원 작가가 이제 조금 선배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 선배 그 윤동주랑 같이 살면서 나도 무엇인가 좀 한 가지 내 인생을 60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는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4학년이 되면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정신적 지도자가 한 번 될 수 없을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과목을 좀 좋아한 것 같고요. 하고 사실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된 건 아니고요. 독서를 많이 한 것이 학교 교육 못지않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그 윤동주 시인하고는 중학교 같이 다니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이거든요.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뭐 공부는 썩 잘한 건 아니지만 시인으로 살겠다는 그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 보고 그걸 배우셨다는 이제 어디 저서에서 제가 좀 본 기억이 나서 그래서 좀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그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였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강연도 듣고 또 고당 조만식 선생이 우리 중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분 강연도 많이 듣고 또 책도 쓴 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좀 커져 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채우기 시작하니까 학교 분위기라든지 가정 분위기라든지 그거는 혜택을 못 받아서도 그릇이 커지고 내 인생을 내가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여건은 비교적 공정하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교육을 못 받은 부모 밑에 자라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이제 마음의 그릇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고 나서 네. 우리 교육이 시험 보는 기술이 아니고 좀 그 생각의 그릇, 생각의 크기와 깊이를 더 키워주고 깊게 해주고 그런 좀 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앞으로 교육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예, 예.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그런 거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을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가정에서도 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 젊은 시절 지내시면서 볼 때 뭐 학교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 학교 교육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그 제일 변화를 주셨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 전쟁 났을 때에 백낙준 선생이 이제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민관이 우리 한국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래 고민하다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미국 이제 교육계에서 많이 생각하다가 5사람을 뽑아서 그때 부산 때입니다. 부산 정부 있을 때인데 그때 내가 중앙중고등학교 교감이었거든요. 이제 교감으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좀 깨달았는데요. 2가지 이제 큰 변화를 우리가 받았는데 첫째는 지금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스승을 위한 제자,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 어른을 공경하는 젊은이, 이 제자와 이제 스승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유년 사이에 어른과 애들 이렇게 그 상하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그분들이 와서 제일 바꿔놓은 건 민관이 교육은 그걸 바꿔야 한다. 교육을 바꿔야 한다. 제자를 위한 스승이 되면 학교 문제, 제자를 위한 스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사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도 저는 내가 교육자로서 할 얘기가 있다 하게 되면 뭐 시설이 좋다든지 제도가 좋다든지 뭐 그것보다도 사제관의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제자들을 통해서 바꾼다. 나 그런 생각은 해보죠. 그 말씀 중에 어떤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건데 그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말씀 속에 그렇게 요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만큼은 잘하대요. 내 나이가 되면 내가 잘한 것만큼은 나만큼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자신이 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 제자들은 또 잘하지 못해요. 난 대학에 있으면서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올바로 키우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 제자들을 성장하게 도와야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자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중고등학교 때 키운 제자들, 대학 때 키운 제자들이 다 나보다 좋은 일을 하고 또 사회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가 제일 즐겁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제자들이 더 못 자라는 건 안 되겠다. 나 잘하는 것만큼은 내 제자들도 잘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다. 그 교육감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교육일까? 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특색이 있고 유능한 제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개성을 키워줄 줄 아는 선생이 안 되고 뭐 이거를 너무 일률적으로 주고받구나 말이죠. 이제 그거 느끼고 초등학교 예를 들어 말하면 1, 2, 3학년 때는 보호해주고 4, 5, 6학년 때부터는 선생 제자가 함께 가서 상담해주고 의논해주고 중학교쯤 갔을 때는 조금씩 제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뒷받침해줘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키우게 되면 괜찮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때, 같이 가는 때, 앞세워주는 때 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그만 욕심이 지나치고 그러니까 그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살펴줘라 말이죠. 그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나무가 자라려면 굽으면 제목구실 못하게 돼요. 근데 다 자라가지고 굽는 게 아니고 자랄 때 굴버리게 돼요. 그때 굵으면 그대로 굵으니까 제목구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 같이 가준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바르게 자라게 하는 거. 우리나라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게 이제 정말 그 없는 시절에도 그냥 없는 학교에서 굶어도 학교는 보냈잖아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서 그 등록금은 최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서 주고.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만큼 또 살게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거를 또 조금 이렇게 이제 뒤로 하고 교육 예산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애들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교육비를 세상에 줄여가지고 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전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할 교육, 주어진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남는다는 생각은 합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후진 국가일수록 규정을 먼저 만들고 제도를 먼저 만들고 교육이 그 속에 끼어들게 되고요. 풀속으로 집어넣는.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교육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어떤 이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교육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자기 인격적 가치를 끝까지 찾아갈 수 있는 도와주는 거지. 교육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 행정부가 좀 많이 느끼할 것 같아요. 저도 교육감으로 아주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가 이제 최근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미래에 살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뭐 AI와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인성의 학교에서는 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그 인성 교육은 그동안에는 좀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뭐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애들을 이렇게 가만히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심성을 바르게 자라게 굽지 않도록 배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이 나오는 건 민구안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 우리 학교에서도 요새 우리 뭐 교육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이제 합창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자. 운동 그룹을 많이 만들어줘서 서석의식을 주자. 독서 그룹을 만들어줘가지고서 서석의식을 주자 하는데 친구들과 더불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하는 걸 같이 해주는 거. 지금 일탈하는 애들 보면 그 서석의식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느끼고. 그 내가 사랑이 있다 하는 건 그 서석의식을 만드는 거고요. 그 서석의식을 만들면서 오는 게 민구안이 우정의 교환, 친구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네.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고 그걸 이제 키워주는 건데 나는 그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부모들은 부모들에게,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에게 다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오늘 오랜 시간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렇게 좀 요 얘기는 좀 꼭 좀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계 이렇게 몸담고 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교육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 관심,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교육자다웠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대한 평가는 나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봐요. 그걸 못하게 되면 후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회와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또 크게 말하면 민족 국가와 더불어 키워가야겠다. 내가 잘하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 교육이나 나라가 잘한다 하는 그 생각을 조금씩 좀 더 나누어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좀 가지고 싶은 생각이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 방향과 좀 더 이 행동으로는 이 사랑이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저 교육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예.